현재 한국을 본보기로 코로나 백신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잇따라 전해지는 백신 개발 관련 희소식에 전 세계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 못지않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타임즈가 한국처럼 백신에 대한 공포증을 떨쳐내야 한다는 보도를 전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로는 일본의 사례가 거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즈가 왜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지, 일본에 어떤 사례가 거론된 것인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독감 백신에 대한 대중들의 막연한 공포를 소통으로 풀어냈다면서 한국 보건당국의 대응을 본보기로 삼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포를 풀어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노엘 브루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보건행태학과 교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브루어 교수는 한국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며 수집한 데이터를 빠르게 공개해 독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옹호한 한국 보건당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접종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게임 플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신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나돌 경우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대응을 하라는 것이었죠. 이어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벌어졌던 독감 백신 소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백신이 안전하게 접종되었으나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며 한국 보건당국은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들의 사인이 백신과 관계없다는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관련 통계 자료를 냈는데 지난해 65세 이상 한국인 1,500명이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했으나 이는 백신과 관련이 없으며 한국에서 해마다 3천여 명이 독감으로 사망하므로 독감 백신이 주는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했던 독감 백신 소동을 상세하게 전달한 뉴욕타임즈는 향후 백신에 대한 오보나 음모론이 생긴다면 한국처럼 과학을 근거로 투명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뿌듯함이 느껴지는 소식이었는데요. 반대로 일본은 해당 기사 때문에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비교되는 잘못된 대응 방법으로 하필 일본의 사례가 기사에 실렸기 때문인데요. 노엘 브루어 교수는 과거 일본과 덴마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덴마크에선 HPV 백신 접종률이 몇 해 동안 50%나 감소했고 일본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70%대에서 1%대로 곤두박질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부터 12에서 16세 여성에게 안정성이 입증된 HPV 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3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생노동성이 거론했던 문제는 백신 접종 후 보행장애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발생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거론된 문제들과 관련이 없는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HPV 백신 접종이 오히려 암과 조기 폐경, 불임,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는 등의 왜곡된 소문들이었죠. 잘못된 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일본 시민단체들은 국가 접종이 충분한 사회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회사와 의료단체의 로비에 의해 도입됐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끝내 부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결국 2013년 6월에 백신에 대한 권고를 멈췄습니다. 이후 백신 예방접종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호주의 케이트 심스 연구팀이 나서서 일본의 저조한 접종률이 HPV 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실시했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저조해진 HPV 백신 예방접종률은 HPV 감염수를 약 24,600에서 27,300건으로 늘어나게 했고 이 중 5,000에서 7,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나타났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본은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노엘 브루어 교수는 이 사건을 한국의 독감 백신 대응과 비교되는 잘못된 대응 방법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백신 포비아가 백신 부작용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HPV 예방 백신에 관련하여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소문이 발생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죠. 뉴욕타임즈는 버네사 라브 뉴욕대 전염병학 교수의 의견도 함께 보도했는데요. 그는 백신이 사망과 관계가 없다고 맹목적으로만 말한다면 불신만 쌓이게 된다며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과학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외신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시 부정확한 정보가 나돌 경우 한국처럼 데이터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중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10마디 말보다 과학적인 근거와 투명한 공개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